동해안 여름 해변을 찾은 피서객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말은 피서가 절정에 이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마다 강원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해변 상인들의 체감지수와는 차이를 보여 피서객 통계가 맞는지 신뢰도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들에 비해 재학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축소하기로 해 지방대학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군민들은 긴축 재정이 바람직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FC가 최하위권의 성적으로 강등권 탈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젊은 공격수를 영입해 팀 새로 세우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여름 해변을 찾은 피서객 수가 1,0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에 따르면 오늘까지 강릉 경포 255만 3천여 명, 동해 망상 252만 7천여 명, 속초 173만 8천여 명, 양양 낙산 141만 1천여 명 등 모두 985만 8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번 주말에 피서가 절정에 이르면서 올 여름 들어 가장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강릉시와 속초시 등 동해안 시군과 강원도는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과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강원도 동해안을 찾는 피서객은 2천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피서객 통계가 맞는지 그 신뢰도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2일 개장 이후 동해 망상해변을 찾은 피서객은 252만여 명으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48%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하루에만 피서객이 20에서 3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동해시 인구의 2배 이상이 망상해변을 찾는 셈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피서객 집계는 밀도 분포율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해변을 가로 세로 50m 크기로 나누고 구역 안의 피서객 분포율을 계산해 전체 피서객 수를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3번 조사해 합한 숫자를 일일 피서객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피서객 1명이 3명으로 계산됩니다. 시군에서 저희는 이제 집계에 되면 저희는 시합을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정확하진 않겠죠. 매년마다 이제 결과 보고회를 개최를 해야 거기서 문제가 나온다면은. 해변 상인들은 보기에 피서객이 많지 않은데 통계에는 엄청난 피서객이 몰려온 곳으로 집계돼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작년도 사람이 없었는데 올해도 사람이 많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수준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통계 방식은 피서객 수가 상당히 부풀려질 수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측면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유리하게 하겠죠. 특정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가지고 그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그걸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름 피서객 통계는 향후 관광지 개발과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통계 기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시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축소하는 평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들보다 낮은 지방 대학들이 반기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014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경영부실대학에 대한 평가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가 지표에서 재학생 충원율의 비중을 30%에서 25%로 축소하고 4년제 대학의 취업률 산정 시 인문 예체능 계열의 취업률을 제외했습니다. 특히 신입생 모집이 어렵고 재학생 휴학이 많은 지방대의 여건이 고려됐습니다. 지방대가 좀 너무 학생을 채우기 어려운데 그게 이제 지방대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다 외지로 나가고 하니까 그런 거 부분 좀 약간 고려한 조치예요. 지난해 8월 동해 한중대와 태백 강원관광대학 등 도내대학 4곳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돼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2013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선정된 지방대학들은 교육부의 이번 발표를 반기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가장 문제가 됐던 재학생 충원률 비중이 축소돼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무난히 탈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비롯한 대학 평가를 마무리해 8월 말까지 경영부실 대학 명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양양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긴축 재정이 바람직하고 문화관광 분야에 집중 투자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양군이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의 시행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6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투자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산림과 체육, 도로, 교통 분야는 상대적으로 투자 시기를 늦출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군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의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선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기업 유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27.6%와 차별화된 인재 양성이 23%로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한 정책 제안으로는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한 새로운 도시계획의 수립과 군의 비전과 로드맵 작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 기반 조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에는 지난 6월 20일부터 한 달 동안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265명이 참여했으며 40대와 농축어업인 남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MBC 뉴스 문병훈입니다. 후반기 들어 무패 행진을 달리던 강원FC가 다시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강등 탈출 싸움이 치열한데 팀의 간판 공격수 김은중과 용병 패트릭을 내보내고 젊은 공격수를 영입하며 팀 새로 세우기 작업을 마쳤습니다. 배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승 9무 9패, 승점 15점으로 리그 14개 팀 가운데 13위. 정규 리그 6경기만을 남겨놓은 강원FC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지난해 시즌 막판까지 강등권을 맴돌다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했는데 올 시즌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부임한 임은주 대표이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46명의 선수단 가운데 김은중과 패트릭을 내보내고 젊고 빠른 최진호와 강정훈 등을 영입해 즉시 전력감 34명으로 팀을 개편한 겁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아마 한 포지션에 3명 정도의 선수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좀 더 가열을 해서 경기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질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원FC를 늘 따라다니는 재정 문제 역시 새로운 후원업체를 찾고 지금의 후원업체를 잘 활용해 돈맥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12월까지도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잘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스폰서들의 마인드를 저희가 사기 위해서는 강원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경기장을 찾아오셔서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구단의 이러한 노력들로 강원FC가 올 시즌 리그 잔류에 성공할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이번 주에는 무더위는 주춤한 가운데 장맛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주말을 비롯해 다음 주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를 윤정원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강릉시 강동면 풍우마을인데요. 제 뒤로 보시면 연꽃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더욱더 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 다음 주 내내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폭염특보 하면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효되는데요.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무더위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지방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4도의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31도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무덥겠으니까요. 시원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요일도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 점차 그치겠고요. 장마가 끝나면서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또 낮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건강관리에 주의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한낮의 외출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였습니다. 동물에 대한 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됩니다. 간추린 뉴스 박은지 기자입니다. 축산농가나 애견인 등은 동물약품이 필요할 때 반드시 동물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동안 동물약품은 수의사 처방 없이도 살 수 있어 약물 오남용 문제 등이 제기됐었습니다. 강릉시가 2018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문화관광 해설사를 매년 30명씩 양성하고 농어촌 관광해설 등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를 앞두고 청렴도 높이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취약한 운동부 운영 관련 외부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 방지 자율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합니다. 강릉경찰서는 강릉시 공무원과 모범 운전자회 등 13개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에 나섭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이를 지키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강릉시 청량동의 한 조경업체에서 어제 수령이 20여 년이 된 소나무 20여 그루가 무단으로 잘려졌습니다. 경찰은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릉에서 원주 간 복선철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강릉 원주 복선철도의 경우 횡성에서 둔내 간 교량 설계에 의한 공사비 증가 등 지역 민원을 모두 해결했다며 재설계와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17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릉 도심지 구간의 지하화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의결권이 남아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강릉시 옥계면 포스코 마그네슘 재련공장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페놀이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강릉시와 포스코가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발생 이후 해수와 하천수, 지하수, 토양 등 모두 32곳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페놀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더 이상 페놀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 주민들이 요구한 농수산물 생채에도 페놀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시와 포스코는 옥계 지역 농수산물 매입 기피와 관광철 관광객 급감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논의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강릉 원주대 일방적인 학과 이전과 관련해 강릉 지역사회가 들끓고 있습니다. 강릉 원주대 학과 이전 범대위는 지난 2차례 상생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차후 구체적인 협의를 논의했음에도 강릉 원주대가 일방적인 학과 이전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전방욱 총장의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또 권성동 국회의원과 김화목 시의장, 강릉시 시민사회단체협의장, 최만집 회장 등이 교육부를 방문해 학과 이전안 통과에 대해 항의할 방침입니다. 이상은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